네, 자 이제 박근호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또 주요 시장 이슈들 또 오늘의 관심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슈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 어제 좀 했는데 어제 사실은 지수가 하락한 것보다도 외국인이 어제 굉장히 많이 판 게 눈에 띕니다. 네. 2.4조 원은 일단은 뭐 현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선물 다 한 현선물 거죠? 다 합쳐서 2.4조 원인데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어제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네 어제 대신 많이 샀죠. 두 가지 의미로 바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이는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를 많이 사서 샀다라는 바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바이는 우리가 보통 바이바이 할 때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죠. 네, 이제 최근에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1위가 코스피 200 선물 인덱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를 다시 매수 1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인버스를, 네, 그러니까 인버스 이거는 에버리지를. 사긴 샀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사실 이 바이바이라는 느낌으로 가져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로 보긴 아직 이르다는 얘기네. 네, 근데 다른 어떤 분석글에 의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들어갈까 재고 있다라는 분석글이 좀 많이 몇 개 올라온 걸 좀 봤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는 사실 이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게 1등이었었거든요. 네. 그건 잠깐이었고,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또 다시. 하방을 보는 인버스가 매수 1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미국장도 잘 끝났고, 젠슨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과 현대차에 굉장히 뭐 기쁜 것을 뭐 얘기를 할 것이다. 뭐 선물을 주겠다, 뭐 그런 톤의 얘기를 이런 하더라고요.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반대로 좀 약간 뭐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라면 역시 HBM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현대차는 뭘까요? 현대차는 올해 이제 몇 번 언론 보도가 좀 있었었는데, 현대차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협업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율주행도 하려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 화장품주 말씀을 하셔서 화장품주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장 초반에 좋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뭐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보면 사실 뭐 두 개 다 에이펙 관련주긴 한데, 화장품은 지금 그 경주에 이제 뭐 어떤 뭐 쇼룸 같은 거 지금 뭐 한다라고 하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어떤 지금 부분을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실제적으로 상한가를 이제 뭐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적자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ESS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처럼 네. 이 연료 전지는 사실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미국의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 본사 옆에는 다 이 연료 전지 발전소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금 이 연료 전지가 부각을 안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두산 퓨어셀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화장품 관련해서 외국계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코스피 다음은 코스다. 이제는 뛰어야 할 때. 아니 뭐 워낙에 거의 수익률 차이가 절반 정도. 되죠. 절반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키 맞추기가 있을 거라는 또 기대도 있고, 또 키 네. 맞추기가 돼야 된다라는 시장의 밸런스 측면에서도 있는데 될까요? 코스피는 당연히 이제 그 반도체 투탑이 움직여야지 지수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 아니면 하고 바이오 바이오하고.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코스닥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8년 동안 지금 본전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너무 많이 그 상장을 시키고 있어요. 과거 이제 맞아요. 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400개였었는데 지금 1,8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상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장 폐지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안 되는 종목군들을, 물론 뭐 기준에 맞춰서 상장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준이 안 되는 종목군들을 너무 많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는 좋은 기업들이 다 거래소로 옮겨
갖고 옮겨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지수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어떤 급등락 보이는 그런 어떤 걸 선호하는 분들이 뭐 코스닥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닥도 좋지만 코스피 장인 거는 뭐 확실합니다. 네.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와 본격적인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한국 시장, 국장으로 좀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군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좀 약간 솔솔 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5년 만에 그 한 1000포인트 본전을 한번 회복하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죠. 상선의 선가 하락, 그다음에 방산 이익은 본격화. 그러니까 조선업계는 상반된 재료가 되네요. 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선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막 좋아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오른 건 아니다. 일단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방산 이익이 지금 기대감이 전가가 되는 상황인데 네. 내년에는 방산이 본격적인 어떤 이익이 기대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죠. 증권가 두산을 비롯한 만우가 수의 기대. 만우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원전 협력을 얘기하는 네. 건데. 만우가 원래 꿀 이름인데 그렇죠.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볼 때 사실 센티멘탈적인 부분은 이 만우가가 작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스 터빈이 훨씬 더 네, 재료가 네. 좋다라고 보고 그거는 있거든요. 이제 이미 수주를 해서 수치가 네.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더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5군데밖에 네, 없습니다. 네. 미국이랑 독일, 일본. 일본, 예.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우리나라인데 이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고 이제 너무 높은 1,500도 이상 견뎌야 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만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큰 일을 해냈고 이제 가스 터빈과 어떤 원전 더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으면요. 항공기 엔진도 금방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방산 쪽하고도 나중에는 연결이 아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얘기부터 한번 가보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실적보다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사실 대두가 된 지는 뭐 상당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유안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콕 집어갖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네.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놓고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 상선 쪽은 좀 보수적이지만 이 방산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선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발주량 관점에서 수주 잔고 감소가 우려는 되지만 이건 제한적이다. 사실 이건 뭐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증권가에서는 이걸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에둘러서 표현을 하기도 좀 하죠. 그다음에 뭐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나 유조선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조선은 이제 비중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컨테이너 쪽에서 큰 어떤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국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 경쟁 관계 때문에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이 워낙 수주를 좀 많이 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 이제 가격이 하락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는 상황. 그래서 내년에 상선 쪽을 좀 약간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 큰 기대를 하는 것과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과 해서 실적 예. 발표할 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선도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기 좀 약간 힘들다. 그런 좀 내용입니다. 상선 부분에서는. 상선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그동안의 상선 부분이 수주 자체는 우리가 적죠. 네. 우리는 일단 슬롯도 그러니까 도크도 거의 차 네, 있고 네. 또 하나가 우리는 2028년 이후를 생각을 해서 왜 조금
고부가치 상선 쪽 그걸 주로 이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미국의 이제 대중 그 일테면은 그 항만 규제 같은 이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선적이나 중국 그다음에에서 만든 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상선 부분은 작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미국이랑 중국이 이번에 좀 그 정상회담 하면서 그 각 서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조금 이제 둔화하게,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선박이나 중국 선적에 대한 선적의 선박에 대한 규제를, 그 보조금을 뭐 보조가 아니죠, 그 뭡니까, 그 범칙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렇게 벌금 물리는 거, 그거를 되게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입항료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 외에도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던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걸 보니까. 기대치를 낮추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 일단 실적이 나왔을 때도 이번에 하나오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상선 부분에서는 기대치를 낮추는 건 오히려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신 그 부분을 방산 쪽이 채워줄 거다. 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 얘기 가보죠. 이제 유안타 쪽에서 방산 쪽에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개되었을 때, 예, 이게 전제네요. 네, 이게 규모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법이 개정만 된다라고 하면 블록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아예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뭐 무기들을 달겠다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예. 방산 부분에서 지금 유안타 쪽 전망으로는 영업이익률을 30%로 잡았습니다. 아. 이게 이게 지금 상선 쪽이 한 10%가 네, 돼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원래 10%만 돼도 굉장히 좋은 좋은 거죠. 건데 30%다. 네, 세네요. 네, 굉장히 세게 잡았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밑에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내년엔 이게 조선주들이 실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서 고평가인데 실적으로 이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을 해 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었나요? 현대 HC전자중공업이 미국의 헌팅턴 네. 리걸인가요? 거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하고 해서 미국의 군함이죠. 군수지원함이긴 한데 어쨌든 군함을 상선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공동 건조한다. 요 얘기 나왔던 게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 이런 내용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좋게 봐도 된다 이거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좀 약간 집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과거의 조선업과 지금 현재의 조선업이 좀 다른 점을 이제 유안타 증권은 가장 강조를 많이 좀 해놨었는데, 이제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 우리나라의 조선업 사이클이 너무 이게 높낮이가 좀 심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배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이제 사용 연한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이 해운업이 좋아지면 배를 발주를 이제 해운사들이 많이 하니까 생산 능력을 막 높이고 뭐 이래서 이제 어떤 초과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산 능력을 지금 높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발주량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 해상 패권 네. 전쟁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처럼 어떤 이런 업황이 들쭉날쭉하지 네. 않을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성장주 개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시즈널한 이게 시클리컬 업종에서 탈피해서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어떤 업종으로 변한다. 이제 사실 반도체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네. 당분간 수요가 네. 계속된다는 얘기고. 이 축소된 생산 능력을 섣불리 확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시클리컬 산업의 특징이죠. 한번 뭐 그래서 확장을 해놨다가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확 줄면 그에 따른 여파가 너무 오래가고 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만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설에 이런 걸 확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반도체도
뭐 그렇다면서요. 반도체는 특히 낸드나 네, 이쪽 맞습니다. 범용 쪽은 그렇다면서요. 항상 이제 반도체에선 초과 공급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네. 네, 바로바로 증설이 안 되니까 또 증설하려면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린필드라고 하죠. 새로 네, 공장을 맞습니다. 네. 지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또 2, 3년 걸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조선이랑 반도체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선업은 내년에도 방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괜찮을. 그럼 이렇게 되면 기자재 쪽은 조금 섹터에 대한 포커싱을 좀 달리해야 되겠군요. 이제 방산만 봤을 때 블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블록. 네. 블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대 힘스가 뭐 꽉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타 조선주들 대비 좀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블록과 관련돼서는 그냥 현대 힘스 공식이죠.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도크가 지금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정도를 지금 방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5개 도크를 방산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미포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두 회사가 합병을 네. 하니까. 미포는 사실 원래는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었었죠. 과거에는 이제 수리나 보수만 하는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4개 정도 있는 도크를 2개를 또 방산용으로 MRO 쪽으로 좀 약간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캐파가 확실히 꽤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현대중공업 말로는 우리가 미포랑 이제 합쳐지면 방산 매출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향후 몇 년 내에 1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그게 했습니다. 출사표에 있었죠. 네.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상선 쪽, LNG 캐리어 쪽 이런 쪽보다는 방산 쪽과 관련된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를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발굴하면 좋고 저는 기자재 쪽이 어차피 그 조선주가 계속 가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원픽은 뭐 당연히 뭐 하나오션도 좋긴 합니다만은 현 시장은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 가장 좋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그 좀 탑픽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장품 얘기 좀 가보죠. 네. 자, 오늘 좀 관심 코스맥스를 좀 골랐는데요. 차트만 보면 좀 약간 뜬금없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CLSA에서 이제 홍콩 쪽 증권사죠. 우리나라 화장품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그 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코스맥스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4분기 관세 변동 불확실성 완화 기대.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일단 업황 자체가 조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실적은 큰 어떤 뭐 우려감이 없었는데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뭐 코스닥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좀 네. 보여줬고 11월서부터 다음 주죠. 일단 이 변동성이 정상화될 것을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정상화될 네,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 그 관세 영향력이 좀 의미 있게 감소를 할 것이다. 이 다음 장 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CLSA에서 자체 선행 지표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K-뷰티 제품 빠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체 선행 지표가 이제 CLSA 증권사에서 자체 선행 지표로 쓰는 건 어떤 거냐면 구글, 메타, 틱톡 네, 여기에서 이제 한국 뷰티 화장품의 노출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K-뷰티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네. 화장품 중에 에이펙 관련주, 그다음에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예. 4분기 좋아질 거야. 지금 주가 굉장히 싸. 요 내용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포커싱을 하느냐 그거잖아요. 네, 강조를 한 건 코스맥스를 가장 강조를 했지만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돼서는 읽어보면 이거 아모레 퍼시픽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때문에 엄청 부진했다가 사실 중국 비중을 좀 엄청나게 줄여나가고 있고 이게 대기업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내 화장품 업계가 재작년, 작년 계속 좋았던 이유가 인디 브랜드들이 네.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이런 이제 ODM 업체들이 좋았던 거였고, 근데 이게
아모레포시 보니까 코사알렉스인가요? 뭔가 이게 인디 코사알렉스, 브랜드, 네. 예, 인디 브랜드도 다 내부적으로 다 갖고 그게 있고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이 좋은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인디 브랜드 스타일의 그런 회사들도 키우고 자기의 원래 뭐라 합니까? 그 기존 브랜드죠. 뭐 네. 설화수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급과 뭐 일반급 이렇게 그런 그 브랜드 간의 그런 차별화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을 31%로 가장 높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이걸 보면서 잘못 쓴 것 같은 3분기가 아니라 이제 세컨드 하프 하반기로 보시면 돼요.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코스맥스를 관심주로 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보죠. 차트 한번 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다 이제 코스맥스 영업이익을 이제 합성을 좀 해봤는데요. 네. 물론 지금 빨간 줄이 영업이익입니다. 빨간 줄이 이제 영업이익이고 이제 차트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가도 고점에 못 가는데 하반기 때 일단 작년에 3분기 때보다도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여기 코스맥스 이제 큰 음봉 보이면서 떨어진 날이 있잖아요. 네. 이날 역사적인 최고 실적을 발표한 날입니다. 근데 실적이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어이없이 떨어졌는데 지금 주가는 뭐 이렇게 선 긋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선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시면 굉장히 이 하단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그렇죠. 있는 걸 한번 보실 수가 그게 있을 제일 거예요. 중요한 네. 겁니다. 이게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네요. 네. 우상향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 정말 잘못 들어가면 위에서 물리면은 마음고생을 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22년 그러니까 팬데믹 중반이죠. 팬데믹 끝 무렵에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닥 찍고 뭐 완전히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로 고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되겠네요. 주가 추이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좀 가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코스맥까지 알아봤고요. 요즘에 계속 밴드 좀 가입자분들 좀 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 좀 찾아주시고 계신데 지금 보여드렸던 그 외국 홍콩계 증권사 CLSA 자료도 제가 밴드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드신 자료들 같은 경우 많이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제 이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서 저희 방송 사실 이게 저희 방송 시간도 제약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좀 충분히 말씀하시기 힘들죠. 그 밴드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종목 관련된 정보들 박근호 파트너로부터 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